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활기차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좋아요. 굉장히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렇죠? PD님이 새로 오더니 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알찬 소식을 전해주실 건강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소중한 정미 씨. 예, 안녕하세요. 제일 건강한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주부 습진 네. 없죠? 없어요. 정미 씨 발에 습진이 좀 살이나. 있으신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그런 거. 그래요? 예, 없나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살림 잘 안 하시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예, 뭐 중요해요, 그게? 때 되면 하겠죠. 오늘 그 아까 전에 주부습진에 대한 네. 얘기,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잡잖아요. 오늘 그 주부습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일회용 장갑, 비닐 장갑 끼고 나시면 그냥 버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척하셔서, 거기 이제, 핸드크림을 바르신 다음에 그걸 넣어놓으면 그게 보습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금방 예.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죠. 안쪽에다가 이렇게 양손에 끼고 계시면 핸드크림 바른 손으로 끼고 계시면 보습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알찬 정보네요. 그래요. 네, 네. 좋은 정보네요. 자, 그렇죠? 이번엔 또 네. 손이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정밀한 취업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네. 주부 습진이 이제 곧 오실, 왜냐면 이제 주부가 되셨으니까. 새색시, 새- 그렇죠. 막 위기의식이 새록새록 막 그렇죠. 올라오는데요. 좋은 방법은 신랑과 적절한 가사 분배를 통해서 네, 습진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손에도 아니, 습진을. 우리 정밀한 네. 취업 컨설턴트는 이 남편이 습진이 올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손하고 목이래요. 예, 예. 그거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목 쪽에 손이. 네. 30대 되시는 뭐 이런 느낌 드네요. 그렇죠? 자, 네. 좋습니다. 나만의 손 관리 비법. 저는 사실 설거지할 때 뭔가를 끼고 하면 제대로 되는 느낌이 없어서 그냥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스킨 로션을 바를 때 그걸 손에도 좀 같이 많이 발라요. 아. 네, 얼굴에 바르는 것도 손에 같이 많이 바르고 이제 정미 씨가 말씀하신 건 제가 약간은 좀 게으르고 잠이 부족한 탓이 있어서 네. 따로 시간 내서 관리하는 건 지금의 저한테는 조금 힘들어서 스킨을 그렇죠. 손에도 좀 나눠주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관리. 네. 그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습니다. 또 한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네. 복분자 집 딸내미죠.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이 김희화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희아입니다. 네. 우리 김희화 컨설턴트 보면 벌써 피부랑 이런 게 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좋아요. 그렇죠. 나만의 어떤 손 관리 비법 이런 거 있나요? 뭐 복분자 즙을 짜서 바르나? 그러기에는 손이 물이 들기 때문에 네.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이 좀 건조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로션으로 핸드크림으로 해서 비닐 장갑을 착용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바세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을 이용해서 이 갈라진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비닐 장갑을 끼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하얀 장갑 있죠. 그 장갑으로 목장갑. 네, 그러니까 목장갑은 좀 크니까 이게 막 비닐 장갑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좀 딱 달라붙는 왜 운동회 때 많이 썼던 맞아요. 그런 하얀 장갑. 네. 엄마들 운전할 때 이렇게 잘 끼고 다니죠.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걸로 하면 이게 딱 고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그렇구나.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 엄한데 돈 쓰시고 맞죠? 많은 거 쓰십니다 진짜. 근데 정말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이 진짜 금방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여자분들 그 왜 시트팩 하잖아요. 시트팩 올리고 나면 요거 이제 국물 짜갖고 머리에 하고 손 좀 넣어가지고 같이 보습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어떻게까지 각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뭐 다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얼굴만큼 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성에게 잘 맞는 직업을 알아보는 날입니다. 그래요. 오늘 조금 전에 영상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멋있어요. 네, 오늘 알아볼 직업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기는 쉬우셨을 텐데 명칭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아침에 준비하셨네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영화 김수현 직업. 씨네요. 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화의 제목, 로고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제목이요, 영화 제목. 네, 저기 한 정미 씨, 번에 김수현 씨 보지 말고 영화 제목으로 한번 봐주세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지금 뭐, 한 장씩 한 장씩 들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네. 여러분들 이런 네네. 영화 제가 마치 빅 네네. 신작 영화를 홍보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여기 좀 있으시고 도와주시죠. 네. 요거. 은밀하게. 네. 글씨체를 지금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목 로고를 봐주시면 좋아요. 감기 다 달라요. 네. 예. 좀 오래 좀 들고 여러분들께- 계시죠. 저희도 네. 좀 주시죠. 아, 그럴까요? 저희한테 저희가 나눠드릴까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래요. 편안하게 주세요. 예. 네네. 한 자, 장씩 들고 여기 보면 글씨가 네. 이 글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네. 사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의 제목. 제목.
영화 제목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 네. 5가지 포스터를 준비를 했는데 예. 차이점이 발견이 혹시 되셨나요? 뭐 글씨체가 일단 다 다르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데, 네. 우리가 워드나 이런 네. 거 할 때 보던 글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흔하게 볼 수 없는 글씨체인 것도 있고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손글씨로 제작이 된 거고요. 손글씨.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의 포스터는 이제 웹툰이 원작인데요. 그 웹툰 작가가 실제로 이제 작품을 연재하실 때 손글씨로 쓰신 폰트를 그 영화의 느낌에 그대로 이어오기 위해서 포스터에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글씨에 대해서 그게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요. 그 네. 직업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좀 특이합니다. 이 캘리그라피가 이게 전부 다 캘리그라피인 거예요? 이렇게 손글씨로 제가 쓴 거 자체를? 보여드린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 이제 손글씨에 네. 조금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더한 거죠. 그럼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이 계실 네. 텐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캘리그라피는 우리가 손으로 이용해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고요. 조형상의 의미로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문자의 뜻을 벗어나서요.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나 여백의 미,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서에는 영어로 캘리그라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캘리그라피는 원래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으로 그리스어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된 전문적인 핸드 레터링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 캘리그라피의 캘리는 미를 뜻하고요. 그라피는 화풍과 서풍, 서법, 기록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캘리그라피는 기계적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다운 개성을 살리는 글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제 뭔지 좀 감이 오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많이 접하고는 있었는데 이 그렇죠. 직업 자체를 좀 단어 자체가 좀 생소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캘리그라피가 지금 손글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POP 뭐 알고 있는데요. 왜 1+1 두 개 사가시면 뭐 합니다. 맞아. 네. 예, 그거 뭐가 차이점. 다른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색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제 P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감을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광택이 나고 또 이제 시각적으로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이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그려서 전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뭐 후에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쓰시고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컴퓨터 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시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글씨를 컴퓨터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캘리그라퍼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캘리그라퍼 혹은 캘리그라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그분들은 이제 상업적인 서체나 디자인적인 서체를 개발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키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저희가 늘 항상 접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늘 쉽게 접하는 맞아요. 거였지만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직업이 또 전문적으로 있구나라는 그래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직업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캘리그라퍼가 그 글씨만 잘 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처음에는요, 글씨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글씨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서예나 또,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라피는 손글씨로 감성을 전달하고 감수성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이라서 네. 직업적으로 디자인을 했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글씨를 잘 쓰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네. 디자인 의뢰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만 활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만 네.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혹시 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 집에서 혼자 원래 서예를 전공하신 분들은 응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2008년 설립된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교육 과정
과정을 골고루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정규반은 붓을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붓의 사용법, 그다음에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선긋기라든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실 수가 있고요. 네. 정규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문반은 또 붓 외에도 사실 캘리그라피는 뭐 면봉이나 다른 다양한 도구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글꼴에 맞는 레이아웃 구사 방법을 배우는 중급 과정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기초와 중급을 지나셨으니까 이제 작가로 가실 수 있는 입문이 있으세요. 네, 거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였으나 그 다음은 본인의 것만을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해서 나만의 서체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으시고요. 캘리그라피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대비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먹그림이라고 해서 서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셔서 먹의 번짐, 농도를 활용해서 디자인하시는 반이 있고요. 또 그 밖에 또 희망을 하시면 이제 센터에서는 기업체나 학교 또 회사의 단체로 이제 강의를 나가시는 것도 있어서 뭐 일회성으로도 배우실 수 있고 꾸준하게 단계를 밟아가시면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래요. 과정이. 그것에 가면 이 작업을 처음부터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 제일 궁금한 게 캘리그라피의 작업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저희가 이제 손글씨로 써요. 그거를 어떻게 컴퓨터화 시키는지 이 부분이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은 글씨체가 있으면 제가 그걸 쓴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로 해서 제가 그 글씨체를 컴퓨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어떻게 하는 줄 알면은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요. 우선 디자인의 컨셉에 맞춰서, 그러니까 의뢰인의 컨셉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화선지에 붓으로 이용해서요. 다양한 형태의 글씨를 써본 후에요. 고객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의 글씨의 시안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옮기고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틀이나 굵기, 간격, 흐름 등을 정리하고 다른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배경 부분을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듬은 다음에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크기와 색상 등을 조정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을 그러게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화선지에 꼭 붓과 먹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 건가요? 처음은 붓으로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할 때에는 재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손으로도 할 수 있고요. 나무젓가락이나 혹은 뭐 면봉,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재료라면 뭐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미 씨 머리로 이렇게. 제가 머리로 이제 머리털로 쓰면 되는 거죠. 시작할 때만 이제 붓으로 기초를 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외에 작가 이회수 선생님이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글씨 쓰시거든요. 하악 뭐 이런 거. 그거 보면 이제 되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군요. 그 자격증 따셨을까요? 그분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구되는 자격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그 자격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미 씨께서 이회수 선생님의 자격증 유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제기하셨는데요. 우선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디자인을 오래 하셨거나 서예가로서 오래 활동해 오신 분들이 한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새롭게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업에서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격증을 보다는 경력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요. 네, 요즘에는 저희가 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컵이나 뭐 도자기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도 생겼고요. 지금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린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자격 기본법 제23조 3항에 의거해서 정식으로 이제 등록된 자격증이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1, 2, 3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급은 2급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 그리고 혹은 2급 취득한 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을 72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에 가능하시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3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실무 경력 1년 이상, 그리고 또 지정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 36시간 이상을 수료하신 분,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저희 준마렐라 분들 중에서 디자인 관련 전공 경력이 있으시면 그게 실무 경력 4년 이상이면 인정이 되셔서 추가적인 전문 교육을 24시간만 더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으셨을 경우에 그리고 실무 경력 2년 이상이신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글쎄 저는 이렇게 글씨만 좀 잘 써서 배우면 어떻게 좀 안 되나 생각했는데 그렇죠. 자격증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뭐 전문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되고 좀 네네.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험 보는 게 혹시 어렵진 않을까요? 어때요? 네, 시험은요, 시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 센터의 기준 자격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은 1차와 2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는 5개의 주제로 캘리그라피를 이용해 포스터, 북타이틀, 광고물, 공산품들을 이용해 디자인물을요, 각 1점씩 제작을 하셔야 하고요. 이미지 및 내용은 자유로우시되어 캘리그라피가 5자 이상이 포함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디자인 포트폴리오 5점이 확인되고요. 작품의 크기는 A4 용지 크기로 확인이 됩니다. 신청서와 디자인 출력물 5점, 포트폴리오 5점을 봉동하셔서 제출하셔야 하시고요.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급과 3급은요. 1차는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포스터, 북 타이틀, 광고물, 공산품 등의 디자인물을 각 1점씩 제작해서요. 작품의 크기는 1급과 동일하게 A4 크기입니다. 이미지 및 내용은 지만 캘리그라피가 5자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신청서와 디자인 출력물 2점을 동봉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차는 1차 응시에 제출한 문장 쓰기 30분, 공통 문장 쓰기 30분, 창작 쓰기 40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신청서는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시험 공고 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참고할 만한 우리가 뭐 사이트라든지 교육기관 뭐 이런 데를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여요. 굉장히 설렁설렁 쓰시는데 설렁설렁 쓰는 것도 완전 자기 스타일인 완벽해요. 거죠. 예. 그렇죠. 뭐 나무젓가락, 스폰지, 맞아요, 지금 맞아요. 도구도 다 사용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어쨌든 이 관련 저희가 좀 배울 만한 관련 기관이나 혹은 사이트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좀 막 찾아봤는데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기관은 현존에 활동하시는 전문 작가분들이 운영하시는 공방에서 네, 직접 이제 초급반부터 뭐 디자인반에서 쭉 올라가면서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취미로 일단 호기심에 한번 해보기에는 가격이 조금은 만만치 않은지라 어느 정도 드나요, 가격이? 제가 기억에 뭐 6주에서 8주 정도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비싸게 받지? 전문 작가분들이시고 실제로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몸값이 또 높으시고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어서 한 2달가량 배우는데 비용이 그 정도 소요가 되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직장인이라서 이제 주말반 보면 조금 이제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준마렐라 분들께서는 일단은 도전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시기보다는 그 집 근처 가까운 이제 문화센터나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과정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태교로 또 많이 요가로 몸을 단련하시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도 생겨나고 조금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과정도 생겨났는데요. 전국은 아직 아니고요. 서울, 부산, 전주에서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를 활용을 하시면 수강료의 50%를 지원을 받으시면서 저비용으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니까 글씨를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필이어도 그게 또 나만의 글체로 그렇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한 번씩 여쭤보죠. 뭐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라면 어떤 재료로 뭐 나만의 서체를 쓰고 싶으세요? 나만의 서체를 만드는 나만의 재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민 씨는 족발. 족발 끝에 발톱에 묻혀서 발톱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그걸로 그 글씨 쓰면 되게 잘 써지더라고요. 괜찮네요. 팍팍 주니까 아깝긴 하던데 그 지우 이제 뭐 워터프루프나 이런 걸로 하면 물에도 안 지워지고 하니까 그래요, 괜찮네요. 손등에다가도 긋고 나면 좋더라고요. 네네. 아이라이너.
디자이너 이런 것도 정윤 씨는 평소에 보니까 글씨를 참 귀엽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요, 사실 요거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을 모르고 예. 그 왜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손글씨 나눕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폰트라고 하는데 그걸 막 찾아봤어요. 산돌 광수체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많죠. 요즘에 무슨 뭐 초코송이 뭐 무슨 커피 소년 막 이런 거 되게 맞아요. 많은데 그거를 들어가 봤더니 이게 다 글씨가 제각각 다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컴퓨터로 스캔을 넣어가지고 좌우 가로 세로 굵기를 본다는데 이 굵기에마다 다른 그게 되어 있대. 특허가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이렇게 조금 더 남의 글씨 조금만 더 두껍게 해갖고 내 걸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네. 것처럼 어떤 기업에서는 기업만을 위한 독자적인 글씨체를 네, 그 작가분들께 제작을 하는 걸 의뢰를 하기도 한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저도 이거 진짜 한번 도전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신체로 좀 써보고 싶어요. 신체로요? 팔꿈치, 뭐 주먹. 귓볼 어때요? 귓볼. 아, 귓볼도 굉장히 안 종이가 보이고. 커야겠네요. 뭐 그런 데다 이렇게 좀 한번 써보면 어떨까. 네. 뭐 그래요. 뭐,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자, 사실 글씨는 진짜 그분의 모든 많은 것들을 좀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우리가 자격증 따는 것도 좋고 지금 알려준 사이트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데 교육기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작가님들, 기존 작가님들 밑에서 이제 수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 과정 받을 수 있는 그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알려주실 만한 거 있으면요? 네,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하지만 취미로 시작하셨다고 하실지라도 강사분의 프로필이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자칭 작가라고 하지만 실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업무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문 작가가 강의를 하고 수강평이 좋은 것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캘리그라피가 서예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 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요. 전통 서예만 해오신 분들이 수강의 목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작업에 대한 공간 문제인데요. 모임 전문 카페 등의 장소를 빌려서 진행하는 강좌의 경우에 동호회 수준은 아닌지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그 강의의 내용들을 한 번씩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강사가 그렇죠. 누구인지 정말 정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래요. 사람인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격증을 어렵게 땄어요.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뭐 9시, 6시 근무하는 사무직 같은 이제 근무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프리랜서나 투잡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다 모아서 얼마 받으시는지 몇 시간 일하시는지 통계를 내는 게 참 어려워서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통계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군요. 시간 활용이 용이하신 직업만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또 듣기로는 한국 캘리그라피 지원센터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렇죠. 디자인센터 이런 곳에서도 이 창업몰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말씀드릴게요. 2030 창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창업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급수에 관계없이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에 한해서는요. 캘린더나 디자인 문구,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디자인 메일을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디자인 개발팀에서 심사 후 사용이 채택되어 제품이 제작될 경우에는요. 저작권료나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캘리그라퍼님께서 술이라고 썼는데요. 네.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요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날씨야 아무리 네가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임 나 술 사 먹지. 이렇게 캘리그라퍼가 쓴 글이 있거든요. 그분 되게 유명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자격증 따고 활동하면 이제 수익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요. 근무 시간과 정확한 수익 좀 그것도 예상해 좀 그래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리랜서고 투잡으로 주로 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제 어른들 말씀으로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취미삼아 블로그에 올린 게 이제 한번 확 물결을 타서 호응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취미 생활에서 이제
준 작가 정도 수준으로 가셔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겠고요. 네. 대신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조언을 좀 받으셔서 네, 내고라고 하죠. 본인 작품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래도 네. 전문직이고요. 그쵸. 그렇죠. 프리랜서고 하다 네. 보니까 자기가 또 인정을 받아야 되면은 또 몸값은 하늘 높은 집으로 치솟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가잖아요, 정말. 그렇죠. 예술하는 작가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손재주나 좀 예술 감각이 있는 분들이 도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이제 유명하신 여러 작가분들의 인터뷰를 좀 많이 봤는데요. 이제 타짜를 쓰신 분께서는 실제로 사설 도박장에 가서 도박사들의 느낌도 좀 받아보시고 네. 거친 느낌을 위해서 이제 칡뿌리로 글씨를 쓰셨다고 해요.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감각,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네. 거 느껴집니다. 짧게 앞으로의 전망. 전 매우 맑음으로 보는데 어떤가요? 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승산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도전해보면 참 좋을 네네네. 만한 직업 캘리그라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